합시다. 드디어 마지막 단어. 웃어봐. 웃어봐. 싫어? 이런 엄숙한 분위기에 자꾸 수업하는 거야? 아무튼 하긴 해야 되니까 할게요. 그래서 마지막 단어는 12장이고 12장 제목이 수학적 기납법인데 이 안에 두 가지 들어있거든요. 요 중에 오늘 요거 하나만 할 거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좀 할 거예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데 일단 설명하고 나서 책을 같이 볼게요. 제목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수열을 정의하겠다는 거야. 이 수열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겠다 이런 소리거든요. 근데 그 정의하는 방법으로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하겠다 그런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 3, 5, 7, 9 이렇게 진행되는 수열이 있다고 봐요. 이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수열은 무슨 수열? 그죠?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 뭘 하고 싶어져야 돼? 이걸 찾고 싶어져야 돼. 얘 뭐죠? 그죠?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거랑 둘이 똑같은 수열이죠.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 거지. 수열을 정의하는 방법이 다른 거라고요. 얘는 항을 나열해서 이 수열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고 얘는 일반항이라는 형태로 이 수열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정의하는 방법이 다른 거다 그런 이야기야. 완전히 똑같은 수열을 이렇게도 정의할 수 있어요. an 더하기 1은 an에다가 2를 더한 거고 a1이 1이야. 이거 우리 등차 수열 할 때 인접한 항 n에다가 n번째 항에 2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돼요. 이거 등차 수열 할 때 나오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생겨먹은 수열을 정의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줄에 있는 거, 요게 수열의 기납적 정의다 그 얘기고 좀 재미없지만 용어 이야기를 몇 개 더 하자면 우리 요렇게 생긴 식 n하고 n 더하기 1 번째 그래 이걸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이제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점화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 점화식. 그 점화식이랑 초항을 가지고 수열을 정의하는 거 이것을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점화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걸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이 점화식이라는 건 구조적으로 이거 사실은 우리가 뻔히 아는 녀석이어서 그렇긴 한데 이걸 귀납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A1이 1이래. 그럼 여기다 A1을 집어넣으면 2를 더해서 A2가 튀어나오겠죠? 그럼 튀어나온 A2를 여기다 다시 넣는 거야. 그럼 A3가 튀어나오겠죠? A3를 넣으면 A4가 튀어나오죠. A4를 넣으면 5 나오고 5 넣으면 6 나와요. 하나하나씩 대입을 하다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들이 계속 찾아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점화식으로 수열을 정의한 거라고 했는데 사실 얘는 위에 있는 두 개 중에 누구한테 가까운 거냐면 좀 얘랑 가까운 녀석이에요. 그냥 항을 나열하는 것처럼 생겼다고. 실제로도 뭔지 모르면 그냥 넣어보는 게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넣어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이 이거구나라는 걸 찾고 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이 상태로 두지 않아요. 야, AN 이렇게 생겼는데 100번째 항 찾아봐. 그러면 100개까지 찾지 않잖아. 하다 보면 규칙이 보일 거고 그럼 AN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요. 얘가 최종판이야. 얘가 최종 목적지거든요. 이걸 찾아야 100번째 항을 금방 찾지. 나열해서 언제 100번째 항을 찾아. 찾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일반항이라는 녀석이기 때문에 점화식이라는 녀석은 원래 본질은 이것에 좀 더 가까운 것이나 가능하다면 그리고 티가 나는 몇 가지는 굳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 게 아니라 그냥 바로 1위로 가자. 바로 일반항 찾아보자. 라는 거고 그래서 요 단원에서 여러분한테 교과서가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대부분의 점화식들은 바로 일반항 찾을 수 있는 녀석들.
보자마자 이 수열 무슨 수열인지 알아차려서 일반항을 바로 찾을 수 있는 녀석들, 그런 녀석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걸 아무래도 많이 연습을 하게 될 텐데 그래도 이건 명심해야 돼. 원래 수열의 기납적 정의의 본질은 일반항이 아니에요. 노가다예요. 그러니까 딱 봐서 뭔지 모르겠으면 노가다 하셔도 돼요. 대부분의 녀석들은 딱 보자마자 티가 나던가 아니면 뭐 치환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얄팍한 무슨 역수를 취한다든지 이런 아주 간단한 짓을 하고 나면 티가 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되게 복잡한 애들이 있다고. 그런 애들은 그냥 1, 2, 3, 4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막 찾다 보면 이게 누구인지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오늘 정리하는 건 요거 몇 개 정리할 건데 오늘 배우는 거 외에 나머지는 노가다 할 생각을 하셔도 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티가 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예를 든 거 이거요. 이런 애들이 티 나는 애들이야. an 더하기 1을 an에다가 2도해서 만들 거래. 이거 둘이 빼버리면 되잖아요. an 더하기 1에서 an을 빼니까 2도라 그런 이야기거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 있는 몇 개들 우리 앞에서 배웠던 애들 걔네들 특징식만 몇 개 살펴보고 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건데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부터 물론 일반항은 누구냐면 초항에다가 공차 n-1개 더한 거야 이렇게 생겼는데 요 녀석의 특징식 그러니까 이게 등차 수열임을 티 내는 식 그게 누구냐면 이 말 자체 차이가 똑같다라는 말에서 an 더하기 2에서 an 더하기 1 뺀 거랑 an 더하기 1에서 an 뺀 거랑 같아요 이거잖아요. 이게 등차거든. 그치? 특별히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공차라고 부른다고. 그죠? 그러니까 야 A 수열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등차 수열이라고. A 수열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 등차 수열이라고. 이거 얘기하는 거야. an 더하기 1에서 an을 빼니까 2라는 일정한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 숫자를 공차라고 부르는 거였다고요. 그죠?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식 요것도 좀 예쁘게 바꿔서 이렇게도 많이 쓸 수 있죠. 등차 중항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A 수열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 등차 중항이란 소리니까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는 거라고요. 그죠? 요 녀석이 제일 중요한 식이에요. 둘이 빼면 일정한 숫자더라. 그 얘기야. 등비 수열도 일반항을 찾아보면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렇게 생겼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찾아야 할 식은 요 녀석인데 얘도 저 말 고지 곧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거하고 둘이 같아요 그런 소리일 거고 우리 특별히 요 숫자를 뭐라고 부른다? 공비라고 부른다. 그죠? 역시나 얘가 좀 중요한 녀석이겠죠? 나누었더니 R이라는 일정한 숫자를 가지게 되더라. 그러니까 등비수열이다. 그런 소리고 역시나 요거 두 개 가지고 좀 예쁘게 나타내 보면 an 더하기 1의 제곱이 an 더하기 2랑 an 곱한 거다. 등비중항. A 수열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등비수열이라고 이렇게 눈치채는 거라고요. 조화수열이라는 것도 보면 거기 하나 뭐 개념 확장하기였나? 뭐 거기에 보면 나오죠. 조화수열 뭐였는지 기억합니까? 정의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는데. 역수 취하면 등차 수열 되는 거. 책에 보시면 조화수열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말이지. 자, 어디 있을까? 348쪽. 잠깐 펴보세요. 이럴 때 눈에 한번 또 찍고 가야지. 348쪽. 바이블 348쪽 보시면 개념 확장하기에서 조화수열이라는 거 나오죠. 그래서 중간쯤에 제가 줄 그으라고 아마 했을 텐데 수열 AN이 조화수열이다라는 건 수열 AN분의 1이 등차 수열이다라는 말이랑 같은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역수취해서 등차되는 걸 조화수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항이라는 걸 굳이 찾을 필요는 없지만 찾아보자면 이런 거라는 거야. 그냥 등차 수열을 역수취하면 돼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말 고지 곧대로 해보면 누가 된다고? an 더하기 2분의 1이랑
an 더하기 1분의 1 뺀 게 an 더하기 1분의 1이랑 an분의 1 뺀 거랑 같은 거야. 이게 조화 수열이란 이야기고요. 얘가 일정한 숫자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이 조화 수열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요거 가지고 조화 중앙 나타낼 수 있는데 뭐 자주 나오진 않으니까 생략.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름 달려있는 등차, 등비, 조화 수열 이런 애들도 사실은 보자마자 티나는 녀석 중에 하나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8개 정리할 건데 점화식 8개 그 중에 3개 한 거예요. 이미 3개 했다고. 8개 중에 나머지 5개를 하러 가봅시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점화식들을 정리를 하는 거니까 좀 물론 외워야겠지요. 근데 외울 때 좀 순서대로 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바이블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그 점화식에 따라서 둘이 빼는 형태의 식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둘이 나누는 형태의 식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까 본 것처럼 역수취에서 빼는 형태의 식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게 빼보면 경우에 따라서 숫자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식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요것도 숫자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숫자 나오는 경우가 있고 식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빼서 숫자 나오는 거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등차 수열 이렇게 부른다고. 이 숫자 자체가 공차인 등차 수열이에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예를 들었던 거 이거였잖아. A1이 1인데 AN 더하기 1이 AN에다가 2를 더한 거야. 그럼 요거 넘기면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게 2라는 숫자네. 그럼 이 2가 뭐다? 공차다. 공차가 2고 초항이 1인 등차 수열이구나. 그러니까 오호 AN은 2N 출발하고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그냥 바로 찾으면 된다고요. 그죠? 나눠서 숫자 되는 거 등비 수열 되겠죠. 그죠? 이런 거야. A1이 3이고 AN 더하기 1이 2AN 이렇게 생겼대. A1에 2 곱하면 A2 되고 A2에 2 곱하면 A3 되고 A3에 2 곱하면 A4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도 저리로 넘기면 이거 빼기는 안 되겠죠. 앞에 개수 2 때문에. 그런데 나누기는 되잖아. 이렇게 나눈다고. 나누니까 누가 돼? 2가 돼. 그러니까 요게 공비인 등비 수열이구나. 초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네. 이렇게 일반항 찾으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 다음 요것도 이야기했죠. 역수치에서 뺐더니 숫자 나온다. 이거 조화수열이라고요. 그죠? 뭐 다른 거 아니고 역수치한 걸 치환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AN분의 1을 B라는 수열이라고 치환을 하면 BN 더하기 1에서 BN을 뺀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치환만 하시면 이거랑 완전히 똑같은 건데 역수를 취해서 등차가 되는 걸 특별히 조화라고 이름을 달아놨으니까 이름이 있는 거지 뭐 조화 수열이라고 따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역수를 치환하시면 끝난다 그런 이야기고요. 비어있는 3개 중에 하나 또 배웠어요. 뭐 배웠냐면 요놈 배웠거든요. 요놈. 빼서 식이 나오는 거. 이거 우리 뭐라고 불렀냐면 개차수열이라고 불렀어요. 개차수열. 개차수열 뭐였냐면 A1, A2, A3 이렇게 진행이 뭐 A4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을 때 요 차이가 일정한 건 아닌데 요 차이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차이도 하나의 수열이야. 그래서 차수열, 개차수열 그랬거든요. 요 차이가 B1이고 요 차이가 B2고 요 차이가 B3야. 그래서 요 차이를 Bn-1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차수열 일반항 어떻게 찾는다고 했냐면 K가 1에서부터 N-1까지 BK 이런 소리 했거든요. 그죠? 여기서 이 B수열이 바로 개차수열이다 라고 했는데 얘가 일정한 숫자가 아니야.
나름대로 수열이야. 그 말은 규칙이 있다는 얘기고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an 더하기 1에서 요 수열에 따르자면 an이 있고 an 더하기 1이 있을 거야. 요 사이에 누가 들어있냐 하면 b라는 녀석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게 누구야? bn이라는 하나의 수열이에요. 근데 이것도 어쨌든 n에 관한 함수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둘이 빼서 숫자가 아니라 식이 나오는 경우다. 그래서 이거 개차 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일부러 책에 있는 거 가지고 예를 하나 들어서 보여드리면 4n a1이 1이고 an 더하기 1이 an에다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건 등차야. 4니까. 근데 이렇게 생긴 거야. 4n. 이러면 얘는 둘이 빼서 일정하지 않죠. 숫자가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넘기면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게 4n이라는 식이 나왔더라.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도 아이디어는 이거예요. an이고 an 더하기 1이야. 얘네들이 지금 마이너스 연결돼 있으니까 마치 우리 연쇄소거 하듯이 1부터 순서대로 숫자 넣어보면 되거든요. 넣어보면 a2-a1은 4 곱하기 1이야. a3 빼기 a2는 4 곱하기 2 돼요. a4 빼기 a3은 4 곱하기 3이 돼. 그래서 n-1까지만 넣을 거예요. an 빼기 an-1은 4 곱하기 n-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더할 거라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네들 소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막 소거가 된다고요. 그래서 좌변에 an 빼기 a1이 남아요. 우변은 4로 다 묶으면 1에서 n-1까지 합이죠. 근데 사실은 이건 뭐 한 거냐면 여기다가 내가 1에서 n-1까지 넣어서 다 더한 거예요. 이걸 4n이 아니라 그냥 n에 관한 식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f1이라는 이야기잖아. 얘는 f2예요. 얘는 f3이거든요. 얘는 f의 n-1 이렇게 생긴 거라고. 그러니까 우변은 결국 뭐가 된다? k가 1에서부터 n-1까지 fk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래서 요 a1만 우변으로 넘기면 an이라는 녀석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fk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더라 라는 것이고, 우리 아까 썼던 개차 수열에서의 일반항이랑 똑같이 생긴 녀석이 되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건 둘이 빼서 어떤 식이 나왔다는 건 규칙이 있다는 거잖아. 그 규칙을 이미 식으로 나타내 준 거니까 요 녀석이 A 수열의 사이사이에 들어있는 거야. A1, A2, A3, A4 사이에 4 들어있고 8 들어있고 12 들어있고 이렇게 들어있다는 이야기라고요. 얘는 1이고. 그래서 AN 찾으세요 하면 이렇게 찾아진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둘이 빼서 식이 나오면 그 식 자체를 개차 수열로 갖는 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빼서 식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어서 이것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나눠서 식이 되는 경우, 빼서 식이 되는 경우랑 되게 비슷한데 얘는 식을 안 써? nn 더하기 1 a1이 책에 있는 거로 얘도 예를 들어보자면 a1이 3이고 an 더하기 1이 n분의 n 더하기 1 an 이렇게 생겼대요. 얘도 an이랑 an 더하기 1 인접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인데 둘이 빼는 형태를 만들기 힘들지만 an 더하기 1에서 an을 나누기 할 수 있고요. 나누었더니 안타깝게도 숫자가 아니라 식이 나오죠. 나눠서 숫자였으면 그냥 등비수열 이러고 끝나면 되는데 나눴더니 이렇게 생긴 식이 되더라 라는 거야. 그럼 얘는 뭐 할 거냐면 여기서 아이디어를 따오는 거예요. 둘이 뺀 거니까 1부터 넣어서 다 더했죠. 소거가 되죠. 1 차이 나는 건데 둘이 나누기야. 그럼 어쩌면 돼? 1부터 넣은 다음에 싹 다 곱해버리면 되죠. 그럼 다 약분이 될 거잖아요. 얘 소거되듯이 얘는 약분된다고.
1부터 넣어보면 A2 나누기 A1이야 1분의 2고요. A3 나누기 A2는 2분의 3이에요. A4 나누기 A5는 3분의 4예요. 그래서 얘도 n-1까지만 넣을 거야. 그러면 n-1분의 n 되고요. 말한 것처럼 얘네들 싹 다 곱할 거예요. 그럼 A2 나누기 A2 약분돼서 사라지겠죠. 이렇게 쭉쭉쭉 다 사라져서 누가 남아? AN 나누기 A1이 남고요. 우변은 우변 나름대로 똑같이 얘를 그냥 n에 관한 식이다 라고 보면 얘는 F1, 얘는 F2, 얘는 F3, 얘는 Fn-1이에요. 그래서 이 뒤로 F1 곱하기 F2 곱하기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이제 A1만 우변으로 넘기면 되는데 우리가 F1에서 Fn-1까지 더하는 건 시그마라는 기호를 알아. 그러니까 이건 시그마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1부터 n-1까지 넣어서 곱하는 건 새로운 기호가 없거든요. 그런 기호는 배우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항 찾으세요. 그러면 A1 곱하기 F1, F2 등등등 해서 그냥 Fn-1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둘이 나누어서 식이 나왔을 때 그때 일반항을 찾는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외워두시면 그냥 보자마자 한 줄 만에 찾는 거라고요.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요 식에다가 1부터 n-1까지 넣어서 싹 다 곱할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해야 돼? 좀 이상하지만 연쇄 약분, 변끼리 소거, 변끼리 약분, 변끼리 곱, 좌변끼리, 우변끼리 곱하면 알아서 정리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게 둘이 나누어서 식이 되는 경우도 아니고요. 요거 빼가지고 역수취에서 빼서 숫자 되거나 역수취에서 빼가지고 식이 되는 거 이건 말했지만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역수를 치환하면 개차되는 녀석입니다. 이거예요. 역수를 치환하면 등차되는 건데 그건 이름이 있으니까 조화라고 불러주는 거고 얘는 이름이 없으니까 그냥 역수를 치환하면 개차다인데 마지막 이 녀석은 약간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an 더하기 1분의 1 빼기 an분의 1이 3이야 이렇게 주면 아 이거 조화수열이구나 라고 그냥 찾으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쉽게 안 줘요. 보통 어떻게 많이 주냐면 3an 더하기 1 an 더하기 an 더하기 1이 an이야. 뭐 이렇게 줘요. 그냥. 일부러 이렇게 주는 거야. 이 둘 똑같은 식이에요. 그죠? 똑같은 식이라는 게 보이죠? 요거 넘기고 an 빼기 an 더하기 1. 그래서 양변 요거로 나누면 되잖아요. 이 분모에다, 그지? 그럼 이거랑 똑같이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 티가 금방 나는데 이렇게 안 준다고 일부러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양변을 an 더하기 1 곱하기 an으로 나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로 나눠야 뭐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비슷한 걸로 일부러 어떤 것도 나오냐면 그 책에 보시면 바이블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요. an 더하기 1이 pan 더하기 q 분의 ran 이렇게 생겼거든요. 일부러 되게 복잡하게 생긴 것처럼 써 있는데 이거 역수를 취하면 돼요. 역수를 취하면 an 더하기 1분의 1이 ran 분의 pan 더하기 q 이렇게 생겨서 우변만 보시면 r분의 q에 an 분의 1 더하기 r분의 p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역수를 치환하면 뭐 예를 들어서 요 녀석이 1이었다. 그럼 이거 등차수열 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은 이거 자체로 뭔가 새로운 녀석이라기보다 저걸 보고 역수를 취할 생각을 해야 돼. 역수를 취하면 이 중에 하나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모양새나 요런 모양새 이런 애들로 나오게 될 텐데 저거는 역수를 취하든지 아니면 요거로 나눌 생각을 해야 돼. 그 정도를 기억하고 계셔야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뭐 아까 안 되면 1부터 넣어보면 돼 그랬는데 넣어도 잘 안 보여요. 저 정도 되면. 아무튼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제 2개 남았는데 이 남은 2개가 약간 헬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교과서에 잘 안 나와요. 옛날에 교과서에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교과서에 나올 때 일반항을 구하시오라고 나오지 않고요. 그냥 5번째 항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5번째 항을 구하시오면 그냥 5번째 항 구하는 거야. 첫 번째 항 넣어서 2번째 찾고 2번째 넣어서 3번째 찾고 3번째 넣어서 뭐 이런 식으로. 누구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거든요. an 더하기 1이 p an 더하기 q. 근데 여기서 p는 1이 아니고요. q는 0이 아닙니다. 이런 단서가 왜 달려 있냐면 자 만약에 q가 1이었으면 이거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 되겠죠? q가 없었으면 무슨 소리야? 등 비수열 되겠죠? 그 q가 없거나 p가 없거나 q가 없었으면 등차나 등비 중에 하나인데 p도 있고 q도 있어요. 이거 뭐 어떤 책에는 1차 함수 형태의 점화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녀석은 제가 방금 말한 게 아이디어거든요. 얘를 없앨 수 있으면 얘를 없애든지 얘를 없앨 수 있으면 얘를 없애요. 근데 p, q가 둘 다 숫자면 보통 q를 없앱니다.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거예요. 책에 있는 걸로 예를 들어보자면 3, 2 마이너스 A1이 3, AN 더하기 1이 2AN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물론 아까도 말했지만 교과서에선 5번째 항 구하세요 이 정도 나오거든요. 5번째 항 구하세요는 그냥 A1 넣어서 A2 찾고 2 넣어서 3 찾고 3 넣어서 4 찾고 4 넣어서 5 찾는 거예요. 실제로 교과서 해설은 그렇게 돼 있어요. RPM에도 보면 그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점화식을 구하세요가 나오긴 하는데 저거를 일반항 구하세요까지는 안 나와요. 교과서에 빠졌는데 외웁시다. 어려운 거 아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외워두면 마음이 편하니까. 든든해지니까 들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덮어. 일단 책에 있으니까 설명을 할게요. 자, 요 2가 만약에 없었으면 등차 수열이고 마이너스 1이 없었으면 등비 수열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을 없애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냐면 마이너스 1을 적당히 찢어가지고 좌변 우변에 던져요. 무슨 소리냐면 an 더하기 1 빼기 알파가 2 an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으로 만들 거라는 거야. 저 마이너스 1을 잘 찢어가지고 알파한테 줄 거라는 거야. 실제로 이 녀석은 다시 전개를 해보면 an 더하기 1이 2an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알파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알파가 딱 1이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을 어떻게 바꿀 거라고 an 더하기 1 마이너스 1이 2an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바꿀 거라는 거예요. 이 식을 이렇게 바꾸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 이제는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치환하자는 이야기예요. 얘를 bn으로. 그럼 요 녀석은 자동으로 bn 더하기 1 이렇게 치환이 된다는 이야기죠. 하고 나서 보니까 비수열은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 되더라 그 얘기예요. 얘가 없어진 꼴이 됐잖아요. 그죠? 얘를 적당히 나눠줘서 비수열로 치환을 하면 등비수열이 되더라 그 얘기고 보니까 어때요? 둘이 나누면 숫자 2 나오잖아요.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거든. 초항을 알아야 일반항 찾을 거잖아요. 초항은요. A1에서 1 빼면 되죠. an-1을 b라고 치환한 거니까 A1이 3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2가 돼요. 그럼 B수열은 초항도 2고 공비도 2니까 Bn은 2의 n제곱이다.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누구였다고? an-1이었다고요. 그래서 A수열 찾으세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만들어져요. 얘가 일반항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1부터 넣어서 비교해 보시면 딱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원래 풀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매번 이렇게 풀기 약간 귀찮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귀납적 정의가 나와 있을 때 가능하면 한두 줄 만에 일반항을 찾아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매번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유도를 해보자는 거지. 어떻게 하면 될지. 그래서 이 녀석 가지고 유도를 해보자면 이런 건데 어쨌든 이 Q가 없어지는 게 목적이니까 이 Q를 적당히 나눠줄 거야. 알파로. 이렇게. 물론 알파의 값을 찾는 건 아까도 말했지만 쭉 전개해서 비교하시면 돼요. 그 얘기 좀 이따 다시 할게요. 아무튼 요 Q를 적당히 잘 쪼개서 알파한테 나눠주고 나면 이제는 an-알파를 새로운 수열로 치환을 할 거란 이야기고 그럼 요건 이렇게 생긴 등비 수열이 되더라 라는 거고요. 초항인 B1은 A1에서 알파를 빼면 되는 거니까 B수열 일반항은 A1-알파에 P의 n-1제곱 그리고 P가 공비니까요.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AN은 A1-알파 P의 n-1제곱 그리고 다시 더하기 알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얘가 AN 빼기 알파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을 여러분이 외우시면 됩니다. 표정들이 별로네. 책에 똑같이 써있네. 책에도 이렇게 써있어요. 좀 이따가 밑줄 그으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 알파 찾는 방법을 짧게만 이야기를 하자면 자리가 없는데 여기다 쓸게요. 이거 전개하면 an 더하기 1이 pan 마이너스 p 알파 더하기 알파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가 지금 q랑 같은 거잖아요. 마이너스 p 더하기 1에 알파 묶은 게 q랑 같은 거니까 알파는 1-p분의 q다. 이렇게 책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암산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보다 더 간단한 암산은 뭐냐면 요 줄에 an에도 알파를 대입하고 an 더하기 1에도 알파를 대입하면 0은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알파랑 알파를 넣는 거야. an 더하기 1이랑 an 자리에. 그럼 알파가 얼마인지 나와요. 알파는 P알파 더하기 Q잖아. 자동으로 1-P분의 Q가 나와요. 여기도 이거 알파 집어넣어서 알파 계산하면 알파가 2알파 마이너스 1이잖아요. 넘기고 넘기면 알파가 1이라고 나와요. 여기 1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AN이랑 AN 더하기 1 자리에 똑같이 알파를 집어넣어서 산수 빨리 하시면 알파의 값이 금방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딱 더 얘기하고 이거 구조를 이미지로 머릿속에 넣어두는 게 좋아요. 식을 당연히 외우셔야 되는데 구조를 머릿속으로 외우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A 수열 자체는 등비가 아니야. 이상한 수열, 이거 잠깐만요.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 A 수열 자체는 등비 수열이 아니에요. 이름이 없는 수열이야. 1차 함수 형태의 점화식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에요. 그런데 A 수열에서 알파식을 빼버렸더니 A1-알파, A2-알파, A3-알파, A4-알파, AN-알파 A 수열에서 다 알파를 빼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더니 그 수열은 무슨 수열이 됐다고? 등비 수열이 됐다고. 얘를 지금 B1이라고 한 거고 얘를 B2, 얘를 B3, B4, 얘를 BN이라고 한 거잖아요. A 수열은 이름 없는 수열인데 여기서 알파를 빼서 새롭게 만들었더니 얘네들은 공비가 P인 등비 수열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찾는 건 이거라고. A1에서 일단 알파를 빼. 그래서 초항을 찾는 거지. 그 다음 공비를 n-1개 곱해. 그럼 bn이 나오겠지?
여기서 다시 알파를 더해. 그렇게 해서 AN을 찾는다 라는 소리예요. 요 그림을 이미지로 머릿속에 좀 남겨두시는 게 좋아요. 그냥 무턱대고 외우면 잘 안 외워지거든요. 둘 다 별로구나. 그래서 이런 1차함수 형태의 점화식은 아이디어는 이거야. 얘를 없애. 알파를 가지고. 그러면 등비수열이 될 거고, 얘를 없애는 방법은 알파 넣어서 빨리 찾으시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서 등비수열로 만들어서 일반항 찾은 다음에 다시 원래 A수열로 가시면 되고, 그 과정을 이미지로 해보면 다 알파를 빼니까 등비수열이 돼. 그럼 A1에서 알파 빼고 공비 n-개 곱하고 다시 알파를 더해. 이렇게 해서 n번째를 찾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1차 함수 형태의 점화식이고, 하나 더 있는데 얘는 누구냐면 PAN 더하기 2, QAN 더하기 1, RAN 다 더하면 0이야. 이런 걸 사망점화식이라고 하거든요. 항이 3개짜리라고 해서. 근데 얘 또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고요. P랑 Q랑 R을 다 더해서 0이 돼야 돼요. 개수들 다 더해서 0 되고 다 곱한 게 0은 아니어야 돼요. 그러니까 셋 중에 0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쓰는데 이 숨막히는 분위기 어쩌지? 이런 경우에 쓰는데 아이디어는 여기서 오는 거예요. P, Q, R 다 더하면 빵이니까 Q가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하고 같구나. 그래서 원래 식은 이렇게인데 요 Q 자리에 얘를 집어넣을 거야.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 그래서 P끼리 묶으면 AN 더하기 2 빼기 AN 더하기 1이 되고요. 마이너스 R 더하기 R이잖아요. 이 우변으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꿀 거예요. 그 다음 양변을 P로 나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 이제 치환하고 싶어져야 돼요. AN 더하기 1 빼기 AN을 B라고 치환하면 얘는 바로 다음 칸이니까 BN 더하기 1이 되겠죠? B수열이 무슨 수열? 등비수열 되더라. B1은 이렇게 생긴 걸 얘라고 했으니까 B1은 A2에서 A1을 뺀 게 될 거고요. 그래서 BN은 A2-A1에 P분의 R에 N-1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게 누구였다고? AN 더하기 1 빼기 AN이었다고요. 둘이 빼서 식이 나온 거야. 뭐다? 이거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AN은 A1에다가 더해야 돼. 1에서부터 N-1까지. 누구를? 쟤를. A2-A1 P분의 R에 K-1제곱. 요 녀석이 AN 일반항이에요. 외우셔야 할. 책에선 외우라고 했어. 첫 술에 배부르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안 외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거 라이브라 멈출 수가 없네. 외우지 않아도 아마 내신은 볼 수 있을 거예요. 말했잖아. 교과서에서 일반항 찾으세요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이제 5번째 항 찾으세요. 이 정도 나오고요. 그래도 얘는 좀 더 나오거든요. 요거는 아까 한 것처럼 일반항 찾지 않아도 찾는 방법이 있어요. 교과서에서 알려주는 또 다른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내신 준비할 때는 그걸 제가 설명을 다시 할 텐데 오늘은 바이블에 있는 걸로 설명하려고 그래서 오늘 요거 설명했고요. 어쨌든 바이블 보면서 공부는 해야 되니까. 설명은 요게 다고요. 책에 있는 거 밑줄 긋고 예제 나와 있는 거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합시다. 괜히 했나?
약간 감옥 같은 분위기. 자, 463쪽부터 보시면 되겠죠. 여기 보시면 노란색 밑줄 그어지기 시작하죠. 여기 그러므로라고 있는 데부터요. 요거다 하십시다. 첫 번째 항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 우리 요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뒤에도 나오는데 뭐 말 나온 김에 그냥 써놓을게요. 얘를 점화식이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래서 저 두 개를 가지고 수열을 정의하는 거. 그걸 수열의 기타식 정의라고 하고요. 사실은 제일 밑에 보시면 노란색 밑줄 그어진 거 이게 원래는 핵심이에요. 관계식이 n에다가 1, 2, 3을 차례대로 대입해서 찾는 겁니다. 이게 원래 수열의 기타식 정의의 본질이에요. 엄청 복잡하게 생긴 건 이렇게 찾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이렇게 대입을 해서 보면 뒤에 이렇게 나와요. 첫째 항과 이웃한 항들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기타식 정의라고 하고 그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저거는 우리 메모다 했지요. 일반항 찾을 수 있는 몇 개만 정리를 따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대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페이지 가겠습니다. 등차와 등비. 요거는 아예 이름 달려있는 녀석이라서 우리 많이 보던 거라 박스 안에 있는 것만 좀 볼게요. 바이블 포인트.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랑 순서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확실한 건 빼서 일정한 거, 나눠서 일정한 거 이런 애들이 등차 등비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밑에 등차 중앙이나 등비 중앙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아예 표시를 해두죠. 등차 중앙, 등비 중앙 요 정도도 자주 나온 녀석이니까 기억하시고 밑에 가서 보시면 플러스 4번에 보시면 요것도 나오죠. 조화 수열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아, 이것도 써놔야 되나? 조화 수열의 점화식은 이렇게. 조화 수열이라는 것도 역수치에서 둘이 빼면 일정의 숫자 나오는 거 그것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름 없는 수열의 점화식 오늘 새로 본 것들 그런 것들을 볼 텐데 첫 번째는 이건 제가 뭐라고 했냐면 둘이 빼서 식이 나오는 꼴이다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생긴 건 우리 개차 수열 이야기였고요. 여기 보시면 아예 나오죠. 빼서 식이 되는 꼴 이란 이야기고요. 그래서 밑줄 노란색 그어져 있는 데다가 똑같이 그으면 되긴 하는데 그래서 결국 얘 지금 뭐 된 거냐면 이렇게 연쇄적으로 소고가 일어난 거라고요. 그렇죠? 큰 틀에서 보자면 얘도 수열의 합이랑 같은 거라고 연쇄소고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이것도 써둡시다. 연쇄소거. 그렇게 해서 일반항을 찾으시면 되고 제일 마지막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개차 수열의 일반항입니다. 빼서 식이 되는 건 개차 수열이다. 기억하시고요. 이걸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이거 빡 하고 그냥 나오는 거라고요. 그 밑에 있는 예제 제가 설명하면서 했던 예제예요. 요거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그래서 아까 했던 설명에 이어서 하자면 이런 건데 A1이 1이라고 나와 있고 점화식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식이 4n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럼 이걸 보자마자 바로 그냥 아하 A에는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4K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냥 이 시그마만 풀면 되죠. 얘가 뭐 4K처럼 간단한 녀석이 나올 수도 있는데 무슨 4의 K제곱 이런 식으로 등비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부분분수로 찢어지는 녀석이 나올 수도 있고 이 뒤에 뭐가 나올지 모르지. 어떤 식이 나올지 모르죠. 어쨌든 시그마로 그냥 처리하시면 된다고요. 보자마자 이 과정 머릿속에 있는 거고 답으로 그냥 바로 이거 뻑 하고 튀어나오시면 돼요. 그러려고 정리하는 거라고요. 옆으로 가서 두 번째 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둘이 나눠서 식이 되는 꼴의 점화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그래서 얘도 n에다가 차례대로 넣어서 변끼리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곱해보면 좀 그림이 이상해지지만 이런 식으로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말은 이상하지만 연쇄 약분입니다. 연쇄 소거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결론이 뭐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말했지만 더하는 건 시그마라는 기호가 있는데 곱하는 건 시그마라는 기호가 없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땡땡땡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눈으로만 보세요. 이렇게 생긴 녀석 나왔을 때 AN 찾으세요 그러면 이제 변끼리 곱한다 그랬잖아요. 곱해서 약분되는 건 사실은 좀 더 눈에 잘 띄게 하려면 이렇게 쓰면 좋아요. AN분의 AN 더하기 1이 N분의 N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래서 1부터 넣어서 곱할 때 한 줄에 다 쓰는 거야. A1분의 A2가 1분의 2예요. A2분의 A3는 2분의 3이고 A3분의 A4는 3분의 4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해서 제일 마지막에 N-1분의 AN이야. 그럼 얘도 N-1분의 N 이렇게 되죠. 그래서 좌변끼리 우변끼리 곱한다는 거예요. 곱하면 이렇게 다 약분이 되잖아요. 얘가 되고요. 우변은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연히 약분되는 걸로 나오는데 항상 약분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아무튼 얘는 F1, F2, F3 해서 Fn-1까지 곱하는 거고요. 곱해보면 우변은 또 누가 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죠? 그래서 A1이 3 그랬으니까 N은 누구다? 3N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가 일반항이 되는데 써놓고 나서 보니까 A 수열은 무슨 수열이에요? 등차죠? 써놓고 나서 보니까 A 수열 등차 수열이잖아요. 쳐다보고 뭔지 몰라요. 이걸 보고 A 수열인 등차 수열이네 라고 못 알아차린다고요. 알 수가 없다고요. 해보니 그렇구나 라는 거야. 오케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등차 수열임을 나타내는 점화식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냥 특정한 점화식들이 있을 때 걔네들 중에 몇 개는 이름이 있고 몇 개는 어떻게 푸는지 알아내서 찾는 거지. 해보니까 이렇게 생긴 등차 수열인 건 해보니까 아는 거야. 보자마자 알 수 없어요. 아무튼 뭐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 하려던 얘기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식이 되는 건 책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쓰는 것도 괜찮은데 어차피 약분되는 게 보고 싶은 거라서 옆으로 가로 방향으로 쓴 다음에 곱하시면 약분되는 게 눈에 좀 더 잘 보인다 그 얘기예요. 더하고 빼는 건 세로 방향으로 더해도 소구가 되는 거니까 괜찮은데 곱하는 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써보는 거 이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3번 1차 함수 형태의 점화식인데 말한 것처럼 P가 만약에 1이었으면 등차고 Q가 0이었으면 등비라서 얘를 없애든지 할 건데 책에서는 PQ가 숫자인 경우여서 주로 Q를 없애고요. 이게 Q 자리에 숫자가 아니라 식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P를 없애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그건 혹시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때 가서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겠고요. 기본적으로는 Q를 없앨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 그래서 얘도 줄을 그어보자면 저런 형태의 점화식이 주어지면 이런 꼴로 변형을 하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수열 요 녀석이 등비 수열이 된다. 그래서 Q를 없앨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뒤에서 보시면 그 유도하는 과정이 자세하게 써 있어요. 제가 칠판에 썼던 거랑 똑같고 여기서 이제 표시만 좀 해두자면 알파가 누구인지 요거거든요. 1-P분의 Q 저게 알파다인데
이 알파를 찾는 방법을 이 밑에 맨 밑에 여기 노란색으로 써 있는데요. 요거다 밑줄 그으면 되겠죠? an 더하기 1은 pan 더하기 q에 an 더하기 1과 an 자리에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의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런 값을 요런 방법을 이용해서 알파를 찾으시면 되고 어쨌든 저 수열의 일반항이 요것이라는 것 정도는 당연히 표시하셔야겠죠. 그리고 이미지도 기억해두면 좋다고 했어요. A1에서 알파 빼고 공비를 n-1개 곱한 다음에 다시 알파를 더하는 거라고요. 그게 지금 이거라고요. 그죠? 밑에 있는 예제 아까 제가 칠판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고요. 옆으로 가서 4번 봅니다. 사망점화식이고요. 얘도 이런 형태의 점화식이 주어지면 PQR 다 더해서 영임을 이용해서 이런 꼴로 변형을 해요. Q 자리에 마이너스 P 마이너스 R 넣고 P끼리 R끼리 모은 다음에 양변 P로 나누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거예요. AN 더하기 1 빼기 AN을 B라고 치환하면 등비 수열 되겠죠? 그래서 기억번 요거 AN 더하기 1에서 AN을 뺀 건 A2-A1에 P분의 R에 n-1제곱 이렇게 되고 쭉 밑으로 내려가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AN이라는 녀석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외워두시면 좋은데 사실은 드리는 노력에 비해서 그 과실이 그리 크지 않아가지고 외우라고 강요는 못하겠네요. 아무튼 5번이고요. 요거는 제가 따로 설명한 건 아닌데 이거 아까 개차수열 조화수열 이야기하면서 했던 거예요. 그죠? 이런 식의 꼴이 주어지면 얘는 양변에 역수 취하는 거. 요 녀석이 포인트고요. 역수를 취하고 나면 나머지 중에 하나가 돼요. 등차일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1차함수 형태의 점화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뒤로는 앞에 있는 애들 중에 하나가 될 거니까 치환만 하고 나면 똑같은 결론이 만들어질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제가 7개, 8개 있네요. 말로만 뚝뚝뚝 하고 첫 번째부터요. 이런 생각하면 돼요. 자, A2랑 A1이 3배 한 거래요. 이걸 보고 등비수열을 하시면 안 돼요. 아니야. A1이랑 A2만 3배란 얘기지 AN이랑 AN 더하기를 3배 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지? 예를 들어서 뭐 1, 4, 7, 10 이렇게 생긴 등차 수열이야. 이거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 특정한 두 개만 서로 3배 했다는 거지 n번째랑 n 더하기 1번째가 3배라는 뜻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뒤에 보니까 뭐래요? 무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다. 등차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등차 수열이라는 소리라고요. 그러면서 A5가 18이래요.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린 뭘 생각하면 돼? 아하, A 더하기 D 한 게 3A랑 같대. 그리고 A 더하기 4D가 18이래. 이거 둘이 섞어서 A랑 D 찾으란 이야기네요. 그죠? 등차라는 건 얘가 확정 지어준 거고 얘하고 얘는 초항이랑 공차 사이의 관계식 찾아라 그런 이야기 하는 거라고요. 두 번째 것도요. 이거 쳐다보고 뭔 수열이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A랑 R 사이의 관계만 알려주는 거고 무슨 수열이래? 등비 수열이래. 등비라는 거 못을 박았으니까 초항이랑 공비 가지고 알아서 니네 찾아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죠? A1은 1이고 AN 더하기 1 빼기 AN이 저거래요. 일반항을 구하여라 입니다. 둘이 뺐는데 식이 나왔어. 무슨 수열이다? 개차 수열이다. AN은 뭐다?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FK 이렇게 생긴 거니까 A1은 1이고요. K가 1에서부터 N-1까지
K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거네요. 이 시그마만 풀면 되죠. 이건 뭐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그 이후로는 직접 하시고요. 그러니까 보자마자 한 줄 만에 이거 나온다는 거야. 이런 애도 보면 이 점화식을 딱 쳐다보고 뭔가 약간 복잡하게 생겼지만 어쨌든 an 더하기 1이랑 an을 나누라는 것처럼 생겼잖아요. 뺄 수는 없잖아. 앞에 개수가 이만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쟤도 a1이 2야. an 분의 an 더하기 1은 일부러 어려워 보이려고 이따위로 썼는데 이게 뭐야 지금. n 더하기 1분의 n이에요. 그냥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죠? 그럼 뭐 하면 돼 이제? 1부터 순서대로 넣어서 다 곱하면 돼. A1분의 A2, A2분의 A3, A3분의 A4 쭉쭉 넣어서 다 곱하면 알아서 막 약분 될 거라고요. 그죠? 아유, 부서지겠다. 해보시고. 4번. 얘도 식만 외우면 끝나요. 1차 함수 형태의 점화식 그랬고요. 알파부터 찾아야 돼. 이 AN은 A1에서 알파 뺀 거 P의 n-1제곱 더하기 알파 이렇게 생긴 거였거든요. A1은 2라고 나왔고 알파를 찾는 방법은 여기에 알파 집어넣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넣어보니까 2알파가 마이너스 2네요. 알파가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거 알았네. 그러니까 AN은 A1에서 알파 빼고 P의 n-1제곱 더하기 알파라서 3의 n제곱 빼기 1. 얘가 일반항이에요.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냥. 외우면 한 줄 만에 끝나요. 그거 아니면 매번 유도해가면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우는 게 좋겠지요. 어지럽죠? 사망점화식이에요. 얘는 참고로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항이 3개짜리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2개가 나와요. 그래야 세 번째 항이 구해질 거잖아.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게 맞아요. 아무튼 요 녀석이고요. 이 사망점화식의 일반항은 어떻게 생겼냐면 첫 번째 항에다가 K가 1에서부터 n-1까지 A2-A1 P분의 R에 K-1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외우면 끝나는 거야.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하는 건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공식을 외울 때 하는 거고요. 그냥 외우고 나면 그냥 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겼지? 이건 앞에 쳐다보시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외우면 끝납니다. 이건. 그 다음 요 시그마만 풀면 되겠죠. 요 시그마는 알아서 푸시면 되고요. 6번. 또 일반항 구하래. 어쩔 거라고? 역수 취한다고 역수.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역수 취해보면 아니면 이거 분모에 있는 거 이렇게 올려도 되는데 그래봤자 an 더하기 1 곱하기 an이 붙어있기 때문에 저건 나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바로 역수를 취하면 an 더하기 1분의 1이 an분의 an 더하기 1 즉 an분의 1 더하기 1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서 조화수열이구나 라는 말이 되고요. 역수 취한 걸 치환하면 등차 수열 되는 거잖아요. B1은 누구냐면 2분의 1이거든요. A1이 2니까. 그래서 B 수열 일반항 찾으면 공차가 1이야. 초항이 2분의 1이야. 이렇게 생긴 게 BN이고요. 얘가 AN분의 1이니까 AN을 찾으면 n-2분의 1 분의 1이에요. 좀 배기 싫으니까 2n-1분의 2다. 얘가 일반항 되는 겁니다. 7번. 이렇게 생겼대요. 딱 보면 아까 정리했던 것 중에 없어요. 막 자기들끼리 곱하기로 연결되고 막 이런 애들이거든요. 항이 3개짜리인데 사망점화식은 아까처럼 생긴 거 그거 말고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저렇게 생긴 걸 보고 아 이거 앞에 있는 것 중에 없는데 어쩌나 뭐 노가다 하는 겁니다. 그냥 1부터 넣어 볼 거예요. 원래 점화식이라는 건 그런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힌트를 주고 있죠. 이거 지금 주기 찾으세요 그 얘기거든요. A1이 1이라고 되어 있고 A2는 2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A3을 찾아보면 A3은 1 더하기 A2 나누기 A1이야. 그래서 여긴 1 더하기 2니까 얘는 3이네요. A4는 A2분의 1 더하기 A3이고요. 2분의 1 더하기 3이니까 이게 뭐야? 2 이렇게 생겼네요. A5는 A3분의 1 더하기 A4예요. A3은 3, 1 더하기 A4는 3이니까 1 이렇게 되고요. 끝나면 안 돼요. 여기서 A6은 A4분의 1 더하기 A5죠. A4가 2, 1 더하기 1 이어서 얘는 1입니다. A7은 자리가 없네. A5분의 1 더하기 A6이야. A5는 1이고요. A6도 1이니까 얘는 2네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앞에 있는 거 두 개 가지고 다음 걸 만드는 거잖아. 1, 2로 했거든요.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에서 1 나왔다고 그냥 바로 멈추면 안 되고 1, 2가 나올 때까지는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뒤로 똑같은 게 나올 거라는 걸 알잖아. 여기까지는 해봐야 돼. 처음에 1, 2로 시작했으니까 그 다음에 3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 2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3이 올 건 확실하잖아요. 저기까지 해야 어디서 끊어진다고? 여기서 끊어진다고. 1, 2, 3, 2, 1, 1, 2, 3, 2,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5개씩 돌아가는구나가 찾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뭐 결론은 이거야. 우리가 아는 점화식이 아니고 정리한 점화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노가다에서 찾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건 요거는 이름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저 이름이 사실은 답이야. 피보나치 수열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앞에 있는 거 두 개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거. 그걸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거든요. 보면 이런 건데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요거랑 뭐 토끼 문제 뭐 이런 건데 계단 올라갈 때 한 번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씩만 오를 수 있대요. 그래서 n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할 때 하고 싶은 건 얘거든요. an 더하기 2, an 더하기 1. 얘네들 사이의 관계식 한번 찾아보세요인데 계단이 하나밖에 없으면 올라갈 길은 하나밖에 없어. 근데 계단이 두 개가 있으면 여기를 땅바닥이라고 봤을 때 요거 첫 번째 계단이면 올라가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두 번째 계단까지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한 번에 갈 수도 있잖아요. 두 개가 있다고요? 계단이 하나 더 생겼어. 그럼 요 세 번째 계단에 올라가는 방법은 손으로 다 세도 되긴 하는데 손으로 다 세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하나, 둘, 셋이냐? 세 가지 있어요. 네 번째 계단에 올라가는 방법은 손으로 다 세려니까 약간 불편하죠. 복잡하잖아요. 그럼 이제 관점을 거꾸로 하겠다는 거야. 올라가다 보면 n번째 계단, n 더하기 1번째 계단, n 더하기 2번째 계단이야. 여기까지 올라오는 방법의 수가 있겠죠. 난 얼마인지 몰라요. 복잡하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는 방법의 수 있겠죠. 몰라 얼마인지 몰라요. 여기까지 올라오는 방법의 수가 an이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an 더하기 1인데 여기까지 올라오는 방법은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한 방에 올라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올라오는 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는 거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경우에서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서 한 방에 올라가는 거랑 여기까지 올라가는 경우에서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나 올라오는 거. 두 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n 더하기 2번째 계단에 올라가는 방법의 수는 요거 두 개를 더하면 만들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생긴 점화식을 가진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얘는 일반항이 없어요. 일반항이라는 건 하지 않고요. 그냥 손으로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항 찾으세요가 아니고 그냥 요거 찾으세요로 끝나죠. 만약에 이 상태로 10번째 계단까지 오르는 방법의 수 구해봐. 그럼 다 세는 거예요. 그냥. A1은 1이고요. A2는 2야? 요거까지는 손으로 세야 돼요. A3부터는 둘이 더해. A4는 앞에 거 둘이 더해. A5는 앞에 거 둘이 더하고요. A6도 앞에 거 둘이 더해. A7은 또 앞에 거 둘이 더해. A8 앞에 거 둘이 더해. A9 앞에 거 둘이 더해. A10 앞에 거 둘이 더해. 그래서 89다 이렇게 찾는 겁니다. 손으로 다 세는 거예요 그냥. 왜? 산수 틀렸어? 아니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일반항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걸 눈치채는 게 중요한 거지 하고 나면 그냥 한 수 하는 거다 뭐 그런 얘기예요. 아무튼 그래서 약간 바이블이 오바스럽긴 해요. 일반항을 구하여라 교과서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있어서 설명을 했으니까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고요. 어차피 우리 기말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갈 텐데 일반항 알고 있으면 좀 편하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좀 무리스럽지만 설명을 했고요. 식을 외우려는 노력도 좀 필요한 단원입니다. 해두시면 든든할 겁니다. 대표 문제 예제 정도는 그래도 풀어보시는 게 좋겠고 예제 하기 전에 앞에 그 식 유도하는 거요. 뭐 466쪽, 467쪽 이런데 식 유도하는 거랑 밑에 예제가 하나씩 있거든요. example. 그거 하나씩을 연습장에 한번 풀어보세요. 풀면서 손에 익혀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